2024년 5월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법원 종합청사 정문 건너편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왼쪽이 56살 홍씨라는 아저씨야. 이 사람이 50살인 같은 남자 오른쪽 조씨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입니다. 아니 왜 아침부터 그것도 법원 앞에서 살인을 하냐고요. 범인인 홍씨가 전날 35cm짜리 시카를 사요. 계획살인이야 이거. 그럼 범행의 이유는 뭘까? 그 전에 이 놀랄만한 사건인데 이게 조씨가 살해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조씨가 조똘TV라고 피해자가 조또TV 아니고요. 밖에 나와서 자기 방송 찍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홍씨가 위치 특정해서 쫓아온 거지. 홍씨도 뭐 아이디가 뭐 불암산적이라고 유튜버예요. 조씨가 방송에서 홍씨 욕을 많이 했어요. 이걸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래. 홍씨도 처음부터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 방송 켜서 쌍욕하고 디스전 하다가 고소까지 간 건데 아니 뭐 50 넘게 처먹고들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정신 차려야지. 쌍방 고소가 200번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인터넷 방송이 나이가 많아야 뭐 한 30대까지나 주로 보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기본 어플로 깔리면서 어른들도 접근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다들 방송을 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전 세대가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보게 됐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무분별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한 범죄들이 늘어난다고요. 유명한 것 중에 왁싱샵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어디서는 방송 중에 막 자해하고 투신하는 것도 있었어. 이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본다니까? 문제가 꽤 되죠? 근데 아직 대처 방안 같은 건 없나 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외국 어디선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방송 중에 막 FBI가 집에 총 무장하고 찾아온 적도 있고 일본이라고 없겠습니까? 오늘 일본 사건 알아볼 건데 일본에서도 스트리머 생방송 중 살인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아볼게요. 우선은 용어부터 좀 정확히 합시다. 이거 되게 몰라. BJ라고 많이 해. 방송하는 사람들을. 브로드캐스팅 자키의 줄임말이긴 한데 사실 이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플랫폼에서만 쓰던 말이었고 거기서도 지금은 안 써요. BJ는 외국에서 다른 뜻이야. 되게 좋은 뜻이고 방송하는 사람은 스트리밍을 하니까 스트리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BJ 대신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스트리머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유튜브 하니까 유튜버라고도 하지만 라이브를 하니까 스트리머이기도 한 거죠. 자, 일본에 이 여잔데 모가미 아이라는 여자 스트리머가 있었어요. 야마노테선이라는 철도 노선 따라 걸어가는 거야 계속. 일주하는 방송.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주사위를 굴립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굴려서 나오는 대로 중간에 뭘 사 먹든지 마냥 걸어가든지 택시를 잠깐 타든지 이렇게 정해지는 식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모가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쓰러져요. 잠깐 있다가 웬 남자가 이 모가미 아이의 방송 중인 휴대전화를 주워가지고 죽었나? 막 이렇게 혼자 떠들더니 피 흘리는 모가미 아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생중계로 나갔다고. 그게 이 장면이에요. 저기 누워있잖아 지금 피해자. 이 범인 새끼가 막 방송 보던 사람들에게도 핸드폰 쳐다보면서 막 욕하고 다 죽인다 지랄을 해. 그래서 시청자들이 신고한 거야. 모가미 아이가 이상한 남자에게 공격당했다고. 경찰이 와보니까 범인도 계속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 보자마자 지가 모가미 아이랑 아는 사이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였다고 자백도 해. 흉기가 13cm짜리 서바이벌 나이프였고 이것도 지가 직접 경찰에게 내밀면서 줘. 증거품 수거하라고. 미친 새끼지? 이걸로 찌르긴 했는데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비응신이. 현행범이라 바로 체포됐고 피해자 모가미 아이 사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하지만 의식불명이라 병원에 옮겨졌는데 결국 1시간 20분 만에 사망했어요. 43번 찔렸습니다. 출혈성 쇼크가 사인이었고 아니 씨발 그럼 뭐 어떻게 알고 지내던 사이길래 대낮에 그것도 43번 찌르고 시청자한테는 왜 지랄해 왜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합시다. 일단 왼쪽에
모가미 아이부터 알아보자면 본명은 아니고요. 사토 아이리예요. 22살. 범인은 오른쪽에 42 타카노 케니치. 20살 차이 나요. 아이리가 도쿄의 토요카오카에 삽니다. 케니치는 도츠기현 사람이야. 90km 거리라고. 신간센 타도 90분 걸려요. 갈아타야 되고 막. 아니 삼촌 조카뻘이긴 해 나이가. 어쩌다 알게 된 거냐? 사토 아이리가 식당 알바하면서 이걸 방송으로 또 찍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찾아간 거래. 사토 아이리 방송 보는 팬이었고 용기 내서 한번 찾아가 본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뭐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가 된 거죠. 뭐 사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이 정도 알고만 있는 사이. 사토 아이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데 선물 들고 찾아갔겠죠. 인사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뭐 라인 아이디 교환하고 요 정도까지. 문제는 돈이에요. 여자애가 2022년부터 케니치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 케니치는 혼자 좋아했나 봐. 자기 좋아하는 여캠이랑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줬지? 이게 2년간 250만 엔쯤 됩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그럼 나에게 좀 더 친하게 대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2년이 계속 빌리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거야. 아 이제 좀 돌려달라. 그래도 이 기집애가 자꾸 핑계대면서 미루기만 해요. 피해자라 그렇지 이거 씨발. 사토 아이리 사실 돈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애야. 로맨스 스캠 비슷하게 케니치를 호구 잡았던 거지. 얘가 뭐 그지처럼은 안 보이는데 사치가 있는지 다른 팬에게도 100만 엔 이상 빌린 상태였고 대부 업체에서도 1000만 엔의 대출이 있었어요. 빚이 1350만 엔 있던 때라고. 여러분 1억 3,500만 원 빚 지고 살 수 있어요? 22살에 이렇게 빚을 지고 어떻게 살아? 아무 생각 없는 거지 뭐. 그런 새끼가 일은 안 하고 핸드폰이나 끼질러 다니면서 뭐 시청자나 낚시하고 있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범인인 타카노 케니치는 어떤 사람이냐? 딱 얼굴 봐봐요. 사이즈. 존나 순진한 호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초식동물이었대.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현병도 같이 있다는 거지. 부모가 또 문제인 거야. 아빠 얘기는 없는 거 봐서 엄마가 혼자 키웠나 본데 이 엄마가 애를 집에 놔두고 술집을 다닙니다. 일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다 시설에 맡기면서 애가 버려진 거잖아. 그때부터 음침하게 변했대. 조현병이 뭐 선천적인지 버려지면서 생긴 건지는 알 수 없대요. 지능도 좀 모자라서 간단한 단어만 사용해야 알아들었다고 하고 사토 아이리가 이런 걸 이용한 거지.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케니치도 마냥 병신은 아니라 안 줘요. 오빠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돈이 좀 급한데 잠깐만 쓰고 금방 돌려줄게. 오빠 부탁이야. 살살 부추겨. 근데 케니치도 당장은 그만한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여자애가 또 오빠 그러면은 여기서 대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도 싸대.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이자까지 쳐서 오빠 여기 돈도 금방 나온대. 살살 구슬려. 케니치가 결국 자기도 빌린 돈을 빌려준 거야. 아이리 이 새끼가 방송이 꽤 돼요. 유튜브 한 달 수입이 92만 엔쯤 추정된다고 하더라고. 꽤 있는 거잖아. 920만 원이면. 이게 근데 사실 유튜버들 수입 추정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인터넷 기사에 유튜버 수입 추정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검색해보면은 대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보통은 검색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많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리는 그러면은 920만 원으로 검색되니까 월에 한 2천쯤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케니치에게 빌릴 형편도 아니었어. 빌리더라도 금방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케니치가 돈 한 번 빌려달라는 말에 뭐 지도 열받았는지 딸랑 3만 엔 입금합니다.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 같아. 케니치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한도에까지 풀 대출해서 다 빌려줬더라고. 뒤늦게 정신 차린 건데 그럼 뭐하냐. 억울하고 열도 받지만 여자애가 돈 안 주면 방법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또 돈을 마련해서 이 대출을 갚아야 된다고. 다행히 뭐 누구 도움을 받은 건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아이리에게 빨리 돈 갚으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잠수 타는 거야. 얘가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번 거다 어쨌소. 약혼자가 있어. 그 남자가 차린 소속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수입의 반을 회사에 수수료로 주느라 돈이 없다는 거지.
비응신이 또 무슨 계약을 5대5로 했나 봐. 동거하는데 집세로 6만엔, 식비 6만엔, 전기세 가스비 2만엔, 이것도 다 자기 수입에서 나간대요. 약혼자라는 남자도 대출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아이리가 갚아주고 있대. 이 새끼 왜 이러고 살아?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수입이 한 달에 20만엔 뿐인데 그것마저 남친이 관리한대요. 거짓말인지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면은 사실상 돈이 없으니 한 푼도 당장은 못 갚는다는 거지. 케네치는 소송도 이겼는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사실 채무라는 게 진짜 그래요. 소송 아무리 이겨봤자 배째라고 나오면은 진짜 받을 방법 없어.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고 화도 나니까 결국 케니치가 칼 들고 찾아간 거야.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서 아일이랑 그 약혼자라는 남자 새끼, 이 관계가 또 같이 알려질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약혼남 욕을 엄청 했어요. 18살에 애 낳고 애를 뭐 시설에 맡겼대요. 이 약혼남이 뭐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건달 양아치 새끼가 역해 멘터 같은 거 세웠던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아이리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 추모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스펀지랑 노란 아이리스 꽃을 가져다 놨어요. 일본에서 스펀지는 돈을 뺏거나 사기치는 사람에게 쓰는 소거래, 꽃뱀 뭐 이런 식으로. 노란 아이리스는 꽃말이 복수입니다.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지. 이걸 또 굳이 찾아가서 짓밟고 훼손하는 새끼도 있고 뭐 대체로 당해도 싸다는 반응이었고. 일본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부모님과 사는 51살 무직자입니다. 와쿠이 마나부라는 아재인데 과도 2개 들고 25살인 히라사와 토시노라는 사람을 수십 번 찔러 죽인 적이 있어요. 얘가 죽은 토시노인데 본명이고요. 업소녀입니다. 업소에서는 이제 활동명이 따로 있잖아. 타이라 아스카로 알려져 있어요. 얼핏 보면 살짝 비슷한데 히라라 아스카가 아니야. 타이라 아스카. 4년 전 아스카가 일하는 술집에서 이 아저씨가 손님으로 왔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진짜 이 업소 나가는 기집애들은 괴물이에요. 26 먹고 저 위에 봐봐. 51살 먹은 아재한테 막 오빠 오빠 거리면서 술 따라주고 만지는 거 참고 또 헤어지면 관리해줘야 돼. 전화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여기에 와쿠이가 빠진 거지. 거의 뭐 여친 대하듯이 찾아오는데 토시노가 뭐 당연히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냥 손님으로 와서 비싼 양주나 사주고 가면 되는 건데 호구잖아. 근데 하도 필요 이상으로 껄떡대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했어. 남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와쿠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왜? 돈을 빌려줬거든. 아스카가 은근히 돈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지가 먼저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1000만엔을 빌려줍니다. 아니 술집 여자 뭐 얼마나 좋아해야 1억을 줄 수 있는 거냐? 얘가 당연히 안 갚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했다가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까지 먹었어. 열받으니까 칼 챙겨서 얘 사는 집 앞에 기다리다가 죽인 거라고. 빚을 오랫동안 못 받았나 봐. 원한이 심했는지 칼 한 자루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와쿠이는 돈을 뜯긴 것도 그렇지만 배신감이 심했다는데 둘이 뭐 지 말로는 그래.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대요. 아스카가 돈 해주면은 결혼하겠다 뭐 그랬겠지. 그것만 믿고 빌려준 건데 입 싹 닫으니까. 억울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그동안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랑 온갖 미래를 상상했겠어요. 결혼하면은 애 몇 낳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씨발치를 스토커로 신고하니까 개빡치지 뭐. 앞사건인 모가미 아이도 그래요. 지 사는 거 어렵다면서 팬한테 돈 빌리고 카푸라고 하면 계정 차단하고 케니치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이래서 여러분 씨발 역캠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저씨들. 응? 그 돈을 나한테 후원해요. 나한테. 나도 뭐 안 만나주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정직하게 고마워해요. 아무튼 아스카는 26살 차이 나는 아재 가지고 놀다가 뭐 가지고 노는 것도 씨발 정도껏 해야지. 끝도 없이 욕심부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쥐새끼 만만하다고 궁지에 너무 몰면은 물어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건데 돈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 애초에. 쉽게 벌리지도 않지만 남 등쳐먹고 쉽게 벌려고 하면은 그게 액수가 클수록 금방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처럼 정직하게 일하면 되잖아 여러분. 예?
매주 목금 8시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 준비해 오겠습니다.